타로덱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조금 고민인 분들이 계실까요?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혹은 그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고 고민했던 적이 다들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나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금 성숙한 방식으로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소식이 될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가 개인 리딩과 더불어서 서툰 여러분의 진심을 대신 적어드리는 대필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소개드리려 합니다. 나의 생각을 과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우선 저와의 대필 상담은 상대방과 여러분의 성향과 두 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상대에게 필요한 말과 여러분의 진심을 신중한 단어와 표현으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심을 적어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화법을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분명한 의사만이라도 조금 성숙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도 분명 도움이 되니까요. 후회 없는 진심을 전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타로딕트를 찾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이루어질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곧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연말 연시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최종 연락운까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이루어질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고,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일본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일본 분들의 과거를 보면 표현 방식이나 연락 스타일부터 각자의 생활 패턴까지 서로가 많이 다른 상황이었고, 또 그 지점을 당장에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도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도 조금 어려웠다라 보이는데, 마치 서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느낌처럼 충분한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두 커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당장 이 사람의 존재가 필요할 때면 이 사람은 내 곁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사정이었든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까지였든 간에 이 연애가 과연 맞는 걸까란 고민이 어느 순간 일본 분들께 깊이 자리했다란 모습인데요. 그런 일본 분들의 첫 번째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상대방과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선 그 순간이 서로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보다는 계속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또 일종의 협상 테이블 같은 느낌으로 대화를 진행해온 느낌이어서 서로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었다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조금 날카로운 언사가 두 분 사이를 오가게 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약간은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느낌이고, 끝내 이별을 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지만 여러분이 원했던 이별은 적어도 서로가 좋은 선에서 끝내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걷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하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헤어질 결심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은 신락 같은 희망을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으셨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심정과 마지막 확인사살 사이에서 만감의 교차가 있으셨다는 상황 같아요. 여러분의 두 번째 카드에서는 컵 2번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나름 억울한 부분과 미안한 감정이 공존했다는 모습인데요. 나도 당장의 상황을 바꾼다는 게 지금으로선 어려운 일이고 또 나로 인해서 너가 이만큼 불행하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를 도와주는 게 널 위한 길이겠다는 생각으로 이분 역시도 헤어질 결심을 먹었다는 생각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원망 어린 기대와 그런 말들이 이분에게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심게 되면서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싶고 너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분이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주는 선택이었지만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뉘앙스가 전혀 나를 배려하거나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셨고 반대로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데 왜 너가 되어줄 생각은 못하냐는 그런 원망이 많이 들었다는 상황 같아요. 또 두 분의 과거에서는 상대가 전반적인 상황적 여유가 많이 부족했다는 모습인데 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황 자체가 조금 넉넉하지 못했었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앉아만 있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케어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라 보여져요. 어떤 분들 중에는 더군다나 장거리 연애였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장거리가 된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적 어려움과 시기적인 어려움이 함께 맞물린 난국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이네요. 다음으로 나온 소드 4번 카드에서는 고통과 여러 갈등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대는 여러분과의 상황에서 거의 번아웃과 같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느껴왔고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호소했다는 느낌인데요. 1번 분들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지 못한다는 감정에서 외로움을 느껴왔다면 이분은 누구도 나의 상황과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마음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모습인데 나 역시 너를 챙길 수 없는 입장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나도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고 나 또한 누군가의 이해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점차 지쳐갔다는 흐름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왜 너는 너 하나만 생각하냐는 식의 논쟁으로 대화의 흐름이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여러분께서도 필요 이상의 상처가 되는 말을 상대에게 꺼냈다는 느낌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와 실제로 그렇게 느껴왔던 감정에 대해 조금 필터가 없는 표현으로 건네셨던 느낌이지만 상대방 역시 상황이란 기로 안에 막힌 상당히 괴로웠던 입장에서 여러분의 원망 어린 비수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분이 느꼈을 괴로움의 수치가 정말 2중 3중으로 모두가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느낌이셨을 거고 정말 텅 빈 우주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과거 두 분의 대화가 마치 눈뜬 장님의 대화처럼 서로가 눈이 먼 게 아님에도 내 감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너무 바라보지 못했었다 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당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온전히 내가 상대를 탓하거나 마냥 비난하고 싶었던 마음에서가 아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 화가 났던 건데 비난의 주체가 점점 상황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만은 내가 꼭 전하고 싶고 꼭 사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라서 어쩌면 재회보다도 나에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느낌인데 그런 말들로 인해 내가 이 사람이 짊어진 고통 위에 짐을 하나 더 얹은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 나에 대한 기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고민이신 상황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으로 나온 완도 5번에서는 계속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1번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한편으로는 나도 숨이 좀 트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관계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왔다는 모습인데 이런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사랑은 정말 타이밍이란 말처럼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잘 돼 있을 때 차라리 아주 늦게 만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셨고 어찌됐든 지금은 내가 1번 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면서까지 내 사람으로 곁에 두는 건
참으로 미안한 일이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여러분께서도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서운함을 묵묵히 삼켜내는 과정에 계셨지만 그래 너를 이해해를 많이 하다 보니 결국 사랑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셨고 점점 모든 게 핑계거린 것만 같은 원망이 들어왔던 상황 같아요. 혹시 내가 확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면 이 사람이 조금 후회라도 할까 싶은 마음에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도 잠깐 스쳤다는 모습이고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내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상대에게 약간은 떠보듯 밑밥을 던져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당시 상대방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서로의 이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모습이라서 약간은 잘못된 밑밥을 던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만일 결혼을 전제로 만나셨다면 상대가 여러분이 던진 밑밥에 대해서 덜컥 화가 나거나 분노를 하셨다기보다 그래 어쩌면 내가 지금 너를 잡고 있는 게 너의 세월이나 기회들을 모두 날리는 일이 되겠다는 마음이셔서 처음엔 조금 화도 나고 씁쓸한 기분이셨지만 이내 현실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크게 원망을 갖지는 않았다는 모습 같아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워낙에 덤덤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 상황을 어그르는 일은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서로의 밑바닥을 보일 바엔 차라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낫다는 주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감정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이어서 아래의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이분의 최근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맨 카드와 개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두 카드의 조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이분이 느끼는 감정 부근에서 외로움이란 감정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연애적인 외로움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번뇌가 섞인 그런 외로움이라서 연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기피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러분과의 일들에서 여전히 지쳐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케어가 요구되는 연애라는 과정 그 자체를 아직까지는 해나갈 자신이 없다라는 상황 같아요. 하지만 1번 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완전하게 지워졌거나 이분의 삶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모습은 아닌데 오히려 내 삶에서의 커리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에서도 나는 온전히 실패한 사람 같다는 생각에 그런 아쉬움의 일부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많이 남아 계시다는 모습인데요. 대체 이 상황의 끝은 어디까지고 이 끝을 지나면 과연 뭐가 있을까란 굴레 속에서 약간은 철학적인 생각에까지 깊이 빠져 계신 모습인데 지금 당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거나 여러분을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미비해 보이지만 나의 상황이 좀 더 나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린 지금쯤 결혼을 약속하거나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아직 남아 계신 모습이에요. 그치만 이분의 삶에서 1순위가 아직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껏 일어나지 않았던 것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 보이고 현재 이분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사랑보다는 잠정적인 긴 휴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나온 개카드는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응시와 오직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애틋한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분에게 있어 사랑은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하는 거였지만 어느 순간 나만 바라보는 모습에 조금 부담을 느껴왔다라는 모습인데요. 함께 나온 북카드를 살펴보면 한편으로 이별에 대한 징후를 너가 먼저 불러와주고 꺼내줘서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 이분 역시 이전부터 너를 이만 놔줘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별을 말하고 상처를 줬다면 죄책감까지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격려하고 있고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잘했다, 잘 된 거다 라는 생각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루어질지 최종적으로 살펴볼게요. 마지막 연락운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레노먼드 클로버가 나왔어요. 먼저 이 클로버가 뜻밖의 행복을 나타내는 카드라서 정말 연락이 올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뜻밖의 긍정이 있을 거란 흐름인데요. 그런 여러분이 연락받게 되실 시점은 먼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과 1월 중순 이내가 될 것 같아요. 제네럴 리딩에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연락운이 크게 보이지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날짜가 연락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라서 여러분의 기적은 분명 일어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 보여요. 또한 처음부터 이분이 적극적이거나 단도직입적으로 재회를 꺼낸다기보다 그동안 서로가 어떻게 지냈고 혹시나 만나는 사람은 없었는지 그런 대소사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시기일 거고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는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 텐데 이런 태도가 단순히 여러분을 떠보거나 찔러보는 게 아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목적이자 이분의 진심이어서 충분히 서로의 진심을 잘 터놓고 이야기가 된다면 결과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1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상대와 나의 감정의 온도가 뭔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란 모습인데 이런 온도의 차이가 단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변해갔다기보다 어쩌면 연애 초반부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시작한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과거를 나타내는 첫 번째 카드에서는 상대방의 캐릭터 자체가 부드럽지만 어딘가 단호하다는 느낌이 있고 관계를 맺고 끊음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불만에 대해서 이번 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관계의 주도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외모나 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결국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 감내를 했다는 모습 같아요. 알면서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기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욕심이 자꾸만 생겨나면서 나와 비슷한 정도까진 아니어도 조금은 변해주길 바래온 기대가 상처로 돌아왔다는 모습인데요. 상대의 온도가 이처럼 차이를 보였던 이유에서는 여러분과의 나이 차이가 조금 많았거나 뜨거운 사랑보다는 어느 정도 나의 시간과 생활이 더 우선순위인 연애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의 니즈가 많이 달랐다는 모습 같아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 전부가 아닌 사람, 마치 모든 게 타버렸기 때문에 더는 불태울 게 없다는 느낌이고 연애에 쓰이는 에너지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모습인데요. 다음으로 나온 완드 4번 카드에서는 보편적인 사랑의 기준에서 약간은 벗어난 듯한 느낌이 여러분을 가장 서운하게 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나였다면 이게 굉장히 질투가 나고 애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내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질투가 날 법한 행동을 서슴없이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라 비춰져요. 또 일상에서도 나에 대한 걱정이나 사소한 관심조차 없는 듯한 모습에 상당한 상처를 입으셨다는 모습이고 자꾸 사소한 문제에도 신경이 쓰이는 나에 비해서 매사 차분한 상대방이 몹시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번 분들이 점점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대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왔을까? 내가 아닌 이전 사람에게도 항상 이런 식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궁금하고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 사람의 과거 연인을 몰래 염탐하거나 그런 행동을 상대에게 들키는 바람에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가 계셨을 것 같고 염탐을 하진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과거 연인을 계속 운운한다거나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나몰래 집착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나온 스트렝스 카드에서는 본래 이분이 연애에 있어서 그다지 간절함이 없다는 모습인데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이성 자체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간절함이 적다는 뜻인데요. 연인보다는 가벼운 파트너의 관계를 더 선호하는 면이 있고 이전에도 이런 가벼운 관계를 제법 가져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 스트렝스 카드가 힘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 나타내는 인물의 캐릭터가 주로 얼굴값을 하는 그런 뛰어난 매력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고 생김새가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스타일이나 말투같이 그 사람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고생 같은 걸 딱히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카드에서도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포악한 맹수를 아주 자신있게 옆에 두고 있는 걸 보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 결국은 나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줄 안다는 모습을 나타내요. 또 이분이 이성을 다룰 때는 상대를 뭔가 강하게 제압하기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은 어떠한 분위기로 조용히 제압을 하는 타입 같고 내가 불처럼 나오면 똑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되려 냉정해지면서 찬물을 끼얹어 불을 끈다는 느낌인데 말없이 강하다는 느낌이어서 초반에는 이분의 기 자체가 그리 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분을 직접 겪고 나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기싸움을 경험한다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디 가서는 내 할 말 정도는 웬만큼 할 줄 알고 기싸움에서 딱히 밀리는 편이 아닌데도 이 사람 앞에선 왠지 모르게 순한 양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를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소드 3번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느껴온 극심한 고통을 카드에서 나타내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과 100번, 1000번을 싸우더라도 내가 받았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줬다면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줄었을 거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평소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이 사람의 반응이 조금 냉담하고 내가 기대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도 왠지 모르게 이런 상황에 길들여지고 학습이 되면서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흐름이 보여요. 정확히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나의 마음이 지금은 이렇다는 걸 너가 알아줬으면 싶은데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겁을 내게 되면서 이 사람 앞에선 나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 보여져요. 친구나 지인 앞에서의 내 모습과 이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느덧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이 사람과의 연애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잃었구나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났더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이 받아왔던 상처가 참 많은 부분을 앗아갔다란 모습 같아요. 이어서 아래에 나온 카드를 통해 현재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의 최근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부캐 카드와 집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두 분이 헤어지던 당시에 상대방 쪽에서 차이는 그림을 조금 유도했거나 여러분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책임을 피해갔다는 모습이 카드에서 드러나는데 만일 상대가 자신이 차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라면 그건 이 사람만의 나름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잔인한 방식의 배려였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여러분을 향한 연애적인 감정이 여러분과는 차이를 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가선 끝내 미안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배려를 보였다라 할 수 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런 미안한 감정이 거의 정화가 되었다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나름의 배려를 보였기에 죄책감을 덜었다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 나름의 뿌듯함마저 느낀다는 모습이어서 마치 자신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는 느낌 같아요.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이별했던 분들께선 상대가 자신의 이별에 대해 약간의 후회를 느낀다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후회라는 것이 결국 만일 내가 이번 분들이 필요하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을 다시금 흔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진 것에 대한 후회라고 보여져요. 또 함께 나온 레노먼드 PC 카드를 살펴보면 어떤 식의 이별인가를 막론하고 마치 어장 안에 물고기를 보듯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지만 다만 그 시기와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데 현 시점 속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는 어떤 후회나 그리움은 없어도 나중 일은 모른다 정도의 감정은 있다라는 상태고 만일 여러분을 다시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번 분들 가운데는 현재 상대가 만나고 계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지극한 애정이 담긴 만남은 아닐 거라 보여지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분이 현재 만나고 계신 뉴페이스가 성격적으로 기가 조금 세고 끼가 다분하다는 면이 있어서 본인이 평소 이성을 다루는 방식이 새로운 뉴페이스에겐 조금 통하지 않을 거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남이 조금 지쳐갈 무렵에 이번 분들과의 재결합을 조금은 고민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통해 크리스마스에 과연 이분에게서 연락이 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분들의 최종 연락운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연락운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는 그 이후의 시점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네럴 리딩 상으로는 적어도 3월이 된 시점에 연락운이 보이고 있어서 만일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신다라면 올 크리스마스가 아닌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를 기대하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이번 연말쯤 이번 분들의 연애운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 이번 연말에 어떤 모임이나 소개팅 자리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취소하지 않고 자리에 꼭 나가보는 것이 좋고 뉴페이스와의 인연이 현재의 아픔을 모두 상쇄할 정도의 좋은 인연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이상 2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의 경우 상대가 딱히 이렇다 할 잘못이라든지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 싶은 어떤 불미스러운 이슈가 두 분 사이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분들의 연애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3번 분들의 연애운은
3번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지는 것만 같고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초라함의 연속이 늘상 자리에 왔다란 모습인데요. 상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딘가 모난데 없이 아주 무난하고 무탈하다는 느낌이 많이 전해지지만 주로 이분은 의도치 않은 상처와 서운함을 여러분께 많이 주셨다는 느낌인데 당시 과거를 나타내는 첫 번째 카드에서는 먼저 이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성숙하다는 느낌과 함께 인간적으로도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점이 많다는 느낌을 여러분께서 받아왔다는 느낌이고 충분히 합리적이면서 자기 주관마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그릇이 굉장히 넓고 안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큰 매력을 느꼈다는 모습이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이 되려 서운함을 일으켰다는 모습인데요. 특히 상대가 가진 뚜렷한 자기 주관과 합리적인 마인드가 약간의 연애에까지도 연장선이 된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분이 분명 좋은 사람이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만 연애 상대로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지고 가끔은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들 때가 더러 있었다라 보여져요. 이를테면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에서도 약간은 공과사가 철저하다는 느낌이 자주 들어왔고 내가 순간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거나 그저 내 감정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길 바라는 순간이 있을 때면 상대는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매사 논리에 치중된 입장에서 듣는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다음으로 나온 러버스 카드에서는 대화에 있어 이처럼 상호 간의 소통이 잘 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여러분의 답답함과 서운함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터져나온 폭발적인 감정과 함께 결국 이별을 맞았다란 모습인데요. 물론 3번 분들이 이별이라는 그런 최후의 상황을 맞기 이전부터 이분과의 화합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란 흐름이 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엉켜있던 실이 풀리기보다는 되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답답함이 늘어갔다는 모습 같아요. 이 사람의 얘기가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원했던 것의 본질은 누가 더 잘했고 누구의 말이 더 옳고 그르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저 그랬구나 하며 존중받기를 원했던 건데 뭔가 자꾸 나를 다그치고 가르치려 하는 입장에서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 이 사람 앞에서는 뭔가를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끝내 포기하게 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또 이분께서 말 자체를 아주 못하는 편도 아니셔서 내가 원했던 핀트와는 조금 어긋났을지라도 이 사람 앞에서는 어찌됐든 내가 조금 작아진다는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카드를 살펴보면 연인 관계란 결코 논리와 이성만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와의 이별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감정을 크게 느끼는 상황은 아니지만 상대의 이 같은 행동이 결코 악의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또 이런 부분을 빼고 보면 나름 자상한 면이라든가 충분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상황 같아요. 또 이 카드에서 나타내는 상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록 여러분이 이분과의 소통에서 다소 장벽을 느껴왔지만 그런 이분만의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처럼 우직하고 돌려 말하기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수하고 자기 감정에 매우 솔직하다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말을 예쁘게 잘 포장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을 해주는 것보단 이분의 표현 방식이 오히려 가식 없이 진솔하게 와닿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말이어도 투박함보다는 예쁘게 들리는 말을 누구든 선호하는 법이지만 어쩌면 자기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이런 올곧은 부분이 이분의 장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 당시 두 분께서 주고받은 어떤 말들 가운데 혹여라도 저 말에 어떤 다른 뜻이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 같아요. 이어서 나온 컵 9번 카드에서는 누가 먼저 이별을 고했는가를 막론하고 이분이 약간은 고지식할 정도로 책임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헤어지잔 말을 뱉은 이상 그걸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인드가 매우 강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이성에 관한 문제나 서로의 신뢰가 크게 깨져서 한 이별이 아니어도 어쨌든 원칙은 원칙이란 생각에 자신이 한번 굳힌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3번 분들께서 먼저 이별을 고하신 입장이라면 이분의 성향상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란 느낌이고 여러분도 정말 확신을 갖고서 해야 될 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자기 주관이 매우 확고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에 와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를 다음 카드에서 살펴볼게요. 이분의 최근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맨 카드와 레이디 카드가 나왔어요. 각각의 카드가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처럼 성별을 상징하는 카드가 동시에 나와서 조금 흥미롭네요. 두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는 가급적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빈자리를 어느 정도 이분이 느끼고 계신 상황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외로움인지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그리움인지는 나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다만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이 함께 비치는데, 이 같은 고민에 있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평소 이분이 가진 원칙주의적 성향이 현재의 고민과 충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누가 먼저 이별을 꺼냈는가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이별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자신의 원칙을 거스르는 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은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 앞서는 상황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보면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남자답다고 볼 수가 있지만, 나쁘게 본다면 융통성이 없고 조금 고지식하다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남자가 한번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말처럼 남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곤조가 있으신 분 같아요. 하지만 레이디 카드를 살펴보면 이분의 깊은 내면에도 결국엔 나름의 연약한 모습과 때로는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런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원리 원칙에 더욱 집착하시는 것 같고, 내면 깊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고 또 그것을 자각하지 않기 위해 나는 매 순간 남자다워야 하고 어른스러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이런 혼란을 애써 외면한다는 모습 같아요. 따라서 현재 상대가 여러분과의 이별을 어느 정도 후회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먼저 연락을 하기가 조금 주저되고 나의 원칙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 보여져요. 또 다음 카드에서 살펴보면 원칙과 그리움의 충돌에서 최대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선택을 조금 노력 중이신데, 한마디로 남자로서의 체면이나 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쪽이 자신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재회보다는 여러분을 잇는 쪽으로 좀 더 마음을 쓰고 싶은 상태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통해 3번 분들의 크리스마스 연락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인 연락운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클라우드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이 카드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지금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움이 굉장히 증폭된 상태에서 아마도 연락이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연락받게 되실 시점은 크리스마스 당일과 그 다음 날이 될 것 같고, 또 연말에는 이분의 개인사나 일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인 외로움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연락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분의 개인사에 있어서는 최악의 슬럼프가 올 수 있을 만큼 시기적으로 조금 힘든 순간에 오게 되는 연락이라서, 여러분이 상대와의 재결합을 원하신다면 과거에 느낀 여러분의 불만이나 서름은 되도록 내색하지 않고 대화를 이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3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4번 분들의 과거 당시를 살펴보면 서로가 만나온 기간에 관계없이 웬만큼 안정감 있는 만남을 진행해 왔다는 모습인데, 그런 안정감에서 생기는 안일함과 익숙함이 두 분 사이에 켜졌던 적신호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를테면 너무 뻔한 데이트나 나에 대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대의 사소한 말투와 행동에서 서운함을 느껴왔다는 모습인데, 물론 여러분도 연애라는 게 매번 가슴 뛰고 설렐 수만은 없다는 걸 알지만 근래에 보였던 이 같은 모습이 조금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다는 흐름 같아요. 그런 여러분의 첫 번째 카드에선 상대가 나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 기대에 찬 모습보다는 조금 귀찮은 듯 보이고 약속 시간을 자주 늦는다거나 빨리 집에 가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눈에 띄게 티가 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커져났다는 모습인데,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은 직전에 이뤘을 때 두 분 사이에 크나큰 다툼이 번지면서 결국 이별하는 상황까지 가셨다는 모습 같아요. 아무래도 이별을 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은 상대가 여러분의 불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피곤한 듯한 반응을 보이며 되려 질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인내가 모두 바닥이 나면서 정말 한순간에 커다란 감정적 폭발이 일어났다는 모습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게 더는 스스로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렇다는 모습 같네요. 만남에 있어 서로가 편해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태도를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는 더 화가 나는 부분이자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점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 펜타클 9번 카드에서는 상대와의 이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단호한 마음을 먹었다는 모습인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상대방께서 여러분을 붙잡았거나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연락을 통해 전달하면서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란 흐름이 보여져요. 허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이런 반성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입장이셨고,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상대방에게 더 화가 났다는 모습인데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란 말을 조금 뼈저리게 상대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괘씸함이 팍팍 담긴 마음으로 더 굳게 이별을 결심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만일 장기 연애를 가졌던 커플이라면 나 역시 항상 불안하고 설레는 연애보다는 편안함이 주는 안정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고, 또 친구 같은 느낌의 정서가 나에게 제법 잘 맞는 연애란 느낌이 들었었기에 단지 나를 편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좀처럼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 상대의 태도가 더욱 상처였다는 모습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점점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자꾸만 거슬리게 되고, 이제는 얘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하는 듯한 기분에 전부터 여러분이 조금 벼르고 계셨다는 느낌인데요. 우리 사이가 단지 친구 같을 뿐이지 결코 친구가 아닌데도 내게 이러는 건 그래도 우리가 연인인데 이건 조금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표현의 문제나 연락에 있어서도 나에게 서운함을 주기 일쑤였고, 이런 문제들로 서운함을 얘기할 테면 이제는 대꾸조차 귀찮다는 식으로 하다못해 변명마저도 성의가 없어진 느낌이 물씬 들었기 때문에 대체 내가 어떤 구석을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 도저히 연애의 메리트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나에겐 너무 상처뿐인 만남이란 생각이 커져갔다는 모습이에요. 또 가령 단순히 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의 연애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이 1순위일까란 그런 궁극적인 고민이 함께 들어왔다는 모습인데요. 이를테면 나를 만날 때는 뭔가 시간이 남아서 보는 느낌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본다는 느낌이었고, 또 나와 헤어지고 나서 꼭 저녁 약속이 있다거나 예정에 없던 약속이 생기는 상황이 자주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나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반면에 타인과의 시간이나 자기 시간은 정말 금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익숙함보다는 안일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익숙한 것과 안일함은 서로 비슷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죠. 반대로 장기 연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슨함이 너무 빨리 온 건 아닐까란 분들께선 여러분이 처음부터 상대의 외적인 부분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요소에 눈이 갔다기보다는 대화의 코드나 취향 등에서 생기는 공감대가 호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뭔가 열정적인 로맨스를 별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편안함과 성의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여러분의 신뢰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 킹 오브 컵 카드를 보면 이분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런 상처와는 별개로 조금 후회가 드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와의 다툼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다 보니 순간적으로 야속한 마음에 더 과장된 표현으로 여러분들 역시 상대방에게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꺼냈다는 부분인데,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주었던 상처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게 된 나름의 고충이 함께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아래의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이분의 최근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새 카드와 황새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은 공통적으로 새를 상징하는 두 개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 두 장의 카드는 공통적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성격의 카드예요. 카드상에서는 이분의 근황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일상을 보낸다는 모습인데, 여러분과의 이별 직후에는 뭔가 자유를 얻었다는 기분에 자기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나름 긍정적인 일상을 보내왔지만, 최근에 들어선 후폭풍의 감정을 조금 서서히 느껴간다는 모습 같아요. 또 초반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으며 이별을 금세 이겨낼 듯한 기세로 말 그대로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별을 체감해 간다는 모습인데, 초반에는 주위 사람들의 위로가 이별의 공허함을 버텨내는 버팀목이 돼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화두에서도 내가 늘 중심이고 주인공이었는데
지인들도 이제는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껴간다는 모습 같아요. 특히 상대가 평소 지인들과의 시간을 자주 갖는 분이었다면 여러분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나는 이들과의 의리를 지켰는데 왠지 모르게 이들이 원망스럽고 조금 배신감이 든다는 상황 같아요. 또 점점 자신이 익숙함에 속았다는 생각에 여러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조금씩 커져가는 상황으로 보여요. 또 함께 나온 편지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근황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혹여 여러분께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의 인스타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 관한 근황을 최근 들어 이분이 많이 염탐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별거 아닌 거에도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한다는 모습과 조금 초조함을 느낀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두 분 사이에 공통된 지인이 있던 분들이라면 현재 이분이 해당 겹지인을 통해 여러분의 소식을 한번 물어볼까 하는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보이고 마지막 카드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제네럴 리딩상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이분에게 찾아온 후폭풍의 감정이 조만간 연락으로까지 이어질 흐름이 아주 높아 보여요. 다만 이 카드가 나타내는 조언이 있다면 만일 여러분께서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실 경우에는 아직 너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다는 지나친 암시를 카톡과 인스타에 너무 티내시거나 혹은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너무 티를 내는 건 역시 삼가하라는 조언인데요. 아무래도 이분이 4번 분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근황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이 정리됐거나 나 없이 너무 잘 지내는 듯한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를 통해 4번 분들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종 연락운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레노먼드 정원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여러분이 연락받게 되실 시점은 크리스마스 당일을 포함한 내년 1월 이내가 될 것 같은데 우선 크리스마스 무렵에 연락이 오게 된다면 연락은 오지만 그것이 정확히 재회를 얘기하는 식의 연락보다는 그저 연말 겸 안부 인사를 목적으로 연락이 오실 텐데 이분이 마음과는 달리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셔서 약간의 안부 인사를 빌미로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탐색해 보려는 그런 목적이실 것 같고 만일 크리스마스가 아닌 내년 1월쯤에 연락이 온다면 뭔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는 따로 연락이 있으시거나 그때 내가 연락을 한다는 게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약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뭔가 초라해지는 기분에 연락을 조금 딜레이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분 자체가 말주변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셔서 내 마음을 녹이는 멘트나 정말 진심 어린 표현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칫하면 여러분의 기대치와 이분의 표현 능력의 한계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큰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 이상 4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